한옥에서 하룻밤 자는 촌캉스 여행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비수기 6인 기준 인당 평일 33,000원, 주말 38,000원이면 600년 전 조선 양반마을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과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태기 이황이 제자를 가르쳤던 천원 집회 속 장소 도산서원, 계곡과 노송이 어우러진 동양화 같은 풍경의 전통 정자 만유정, 낙동강 풍경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반영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낙강 물길공원, 낙동강 위를 걸으며 절벽과 강 풍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선상수상길, 한국에서 가장 긴 목조다리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야간 명소 월영교까지 아름다운 여행지가 가득한 안동에서 1박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별도 체험비를 지급하면 예전 안동 양반가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던 안동국시 만들기 체험과 함께 식사까지 가능하고,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 안동포로 미나 그리기 체험 등 시즌 참여 인원에 따라 다양한 체험까지 가능합니다. 안동 왔는데 대표 음식 찜닭은 필수잖아요? 정말 편하게 한옥 펜션에서 판매하는 맛있는 안동 찜닭 또는 쪼림닭까지 먹을 수 있어 내소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맛있는 저녁 식사까지 즐길 수 있죠. 안동에서 잘 먹고 잘 보고 잘 자고가 가능한 완벽한 쓸고 여행, 길산마을 한옥 펜션, 지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이 바로 오늘 묵게 될 안동포 길산마을입니다. 기와 지붕과 낮은 처마, 그리고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이어지는 구조가 전형적인 한옥 형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화려하게 꾸민 숙소라기보다는 옛 시골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하고 정겨운 한옥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죠. 마당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높은 건물이 없는 조용한 마을 풍경이 펼쳐지고 한옥 특유의 지붕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서면 호텔이나 펜션과는 다른 전통 한옥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객실은 4인실과 6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묵을 6인실 모던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인실 모던룸은 최근에 공간 개선 컨설팅을 통해 전반적으로 숙박 공간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목재 가구를 통해 한옥 펜션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깔끔하고 분위기 있는 시설과 소품을 배치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옥 신혼방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이 옅은 베이지색 톤의 깨끗한 화장실과 하얀색 호텔식 침구류였어요. 침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첫인상부터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주는데, 화장실도 깔끔함이 묻어나 우리가 상상하는 한옥 펜션 이상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타월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어메니티도 통일된 구성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한옥 펜션이지만 이용객 입장에서는 훨씬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숙소 운영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시설만 정비된 게 아니라 숙박 서비스 매뉴얼과 운영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객실 관리부터 이용객 응대까지 전체적인 서비스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용객 입장에서도 객실 컨디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응대도 훨씬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6인실 모던룸은 다른 객실과 금액이 조금 다른 비수기 평일 인당 33,000원 선, 주말은 38,000원 선에서 예약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객실 알아봤다면 이제는 길산마을 한옥 펜션 체험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이곳 안동포 길산마을은 안동포라는 전통 삼배 직무를 만드는 마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삼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직접 길쌈을 하는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삼을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섬유를 뽑고 실을 만들고 배틀로 직무를 짜는 전 과정을 지금도 직접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통 문화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안동포는 삼배 가운데서도 특히 품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안동포가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으로 쓰였다고 하니 그 품질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제가 체험한 안동포 미나 그리기는 왕의 진상품 안동포에 자신만의 특별한 그림을 그려 간직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재미와 소중한 추억을 함께 담아낼 수 있죠. 그리고 운이 좋으면 배틀로 안동포를 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작업이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 해요. 실이 조금만 틀어줘도 안동포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손기술이 필요하죠. 배틀이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이 딱딱한 소리가 전통 직조 작업의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길쌈을 해오신 장인들이에요. 요즘엔 이런 전통 기술을 이어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마을에서 하는 작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곳 안동포 길쌈 기술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직 안동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안동포 미나 그리기 체험과 만드는 과정을 봤다면 이제는 안동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안동국시를 만들어 볼까요? 국시라는 말은 원래 국수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안동국시는 말 그대로 안동식 국수 요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국수가 다른 지역의 국수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안동국시는 예전 안동 양반가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내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국물은 멸치나 다시마가 아니라 소고기를 우려낸 맑은 육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국물 맛이 굉장히 깊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안동국시는 단순한 국수라기보다는 안동 음식 문화를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한상 차림이라고 볼 수 있죠. 안동국수도 만들어보고 한 끼 식사로도 먹어볼 수 있는 체험이 1인 1만원에 가능하니 체험도 하고 맛있는 안동국시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야, 김치 맛있겠다 진짜. 네? 파김치며 깻잎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요. 오. 우와. 그럼 이게 밀가루가 아니에요? 밀가루, 콩가루. 섞은 거예요? 예. 몇 대 몇으로요? 콩가루는 많이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밀가루가 한 60%, 예, 예. 콩가루가 한 30%? 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거 안 먹어서요. 네네. 면 되게 맛있는데요? 이외에도 계절, 체험 인원에 따라 홈페이지에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사무장님과 숙소 예약하시면서 함께 문의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동에 오시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바로 안동 찜닭입니다. 그런데 안동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 있어요. 원래 안동에는 쪼림닭이라는 닭 요리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쪼림닭은 말 그대로 닭을 간장 양념에 넣고 천천히 조리듯 익혀 먹는 전통 닭 요리로 국물이 거의 없이 짭짤하게 졸여서 먹는 방식이라서 닭고기 맛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안동 집집마다 이런 방식으로 닭 요리를 해 먹었다고 하는데 1990년대 안동 구시장에서는 닭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손님들이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당면과 채소를 함께 넣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안동 찜닭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정리해보면 쪼림닭은 닭을 간장으로 졸여 먹는 전통 가정식 요리이고 안동 찜닭은 그 요리가 시장에서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푸짐한 지역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산마을 한우펜션에서는 사무장님이 엄선한 안동찜닭을 1인 2만원, 쪼림닭은 1인 2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저녁 식사로 안동 전통 가정식 요리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왔는데 힘들게 바베큐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로는 안동찜닭을, 술안주로는 쪼림닭을 주문해 드셔보세요. 감칠맛과 담백함, 그리고 적절한 단짠의 조화가 뛰어나 정말 맛있습니다. 아, 냄새가 매콤한 냄새가 아주 죽이네. 양념이 되게 맛있네요. 양념이. 양념 맛있지요? 네. 양념 많이 들어가요. 살짝 후세. 네. 맛있는데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아침 식사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사무장님이 엄선한 안동 선지 해장국밥을 1인 1만원에 공수해 오시니 전날 주문하시면 편안하게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죠. 저녁에는 멋진 조명이 인상적인 정자에 앉아 야경과 함께 술 한잔도 즐길 수 있으니 개인 취향에 맞게 한옥정원에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안동까지 왔는데 바로 집에 가기는 서운하죠? 제가 발품팔며 직접 선정한 안동 베스트 6 여행지도 함께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안동 여행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하회마을. 약 600년 이상 이어져온 전통마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하회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낙동강 때문이죠. 위에서 보면 강이 S자 모양을 흐르면서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데 이런 지형을 풍수에서는 태극형 지형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고즈넉한 멋과 다양한 볼거리로 마치 조선시대 마을로 그대로 걸어 들어온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멋진 사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산서원.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로 알려진 퇴계 이황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조선 선비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서원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학교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공부 잘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세 번째, 만위정. 제가 너무나 좋아해 3번이나 정주행한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만위정은 계곡 위에 세워진 작은 정자인데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오래된 소나무와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어우러져 마치 동양화 속 풍경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명소로 외나무 다리에 앉아 나만의 추억 한 장도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낙강 물길공원. 낙동강 주변에 조성된 공원으로 자연 풍경을 천천히 즐기면서 산책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강을 따라 이어지는 산청도 숲속에 반영되는 이쁜 사진도 찍을 수 있으니 이곳에서도 아름다운 추억 한 장 더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끼마을과 선상 수산길. 예술 벽화와 전망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벽화와 조형물이 곳곳에 있어서 작은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꼭 봐야 하는 곳이 바로 선상수산길입니다. 낙동강 위에 만들어진 데크길인데 강 위를 걸어가는 느낌이 꽤 색달라요. 특히 해질무렵에 오면 풍경이 정말 멋지니 해질무렵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6번째, 월영교 야경. 월영교는 한국에서 가장 긴 목조 인도교로 길이가 약 387m에 달합니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죠. 특히 강 위에 비치는 조명 반영이 굉장히 아름다워 안동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안동의 대표 야경 명소인 월영교에서는 낙동강 위를 천천히 떠다니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문보트 체험도 즐길 수 있어요. 보트에 올라 낙동강 위를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조명이 켜진 월영교가 물 위에 반사되면서 매우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지죠. 잔잔한 강물과 다리 위의 조명이 어우러지면서 마치 달빛 아래를 유영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보트 체험은 월영교 야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자 안동 여행의 완벽한 마침표가 되는 여행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길산마을 한옥펜션과 안동 여행지 베스트 6를 알아봤습니다. 전통 문화와 자연 풍경,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알찬 1박 2일 여행을 보낼 수 있는 안동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파파트래블 두두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